국악. 일. 개관. 한국음악의 준말. 한국음악이란 한국에서 연주되는 모든 음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에 뿌리를 내린 음악 또는 한국적 토양에서 나온 음악을 가리킨다. 한국에서 연주되는 모든 음악 속에는 서양 음악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음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미 한국에 뿌리를 내린 음악을 전통음악이라고 부르는데 시대적으로는 일제강점기, 즉 1910년 이전부터 있었던 음악을 가리킨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부터 약 50년 전, 즉 30년대 이전부터 있었던 음악을 전통음악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밖에 한국적인 아이디어에 의하여 작곡된 현대의 음악도 한국음악의 범주에 속한다. 이. 율명. 국악의 율명은 그 악기 편성에 따라 기준음인 황종의 위치가 다르다. 즉 거문고나 향피리가 중심이 되는 음악의 율명은 이 황종이 된다. 한편 당피리, 편종, 편경 등이 편성되는 음악의 율명은 시가 황종이 된다. 서양 음악에서의 한 옥타브, 즉 12반음을 한국음악에서는 12율이라 하고 반음정을 1율이라 한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황종이 2일 때에는 습관적으로 플랫을 사용하고 황종이 C일 때에는 샤프를 사용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악, 즉 궁중음악에는 플랫이 많이 사용된다. 이 율명을 악보에 기보할 때는 그 철자만 떼어서 황대태 등으로 쓰고 가운데 음역 중성에서 1옥타브 위로 올라가면 율명의 청자의 약자인 찬, 변을 붙여 청이라 읽고 2옥타브 높으면 잔찬, 변을 붙여 중청이라 읽는다. 예를 들면 찬중은 청중 또는 청중례라고 읽는다. 반대로 1옥타브 낮으면 배자의 약자인 차변을 붙여 탁이라 읽고 2옥타브 낮으면 찬변을 붙여 배탁이라고 읽는다. 예를 들면 차임은 탁임 또는 탁임종, 찬중은 배탁중 또는 배탁중례라고 읽는다. 따라서 청성은 높은 음을, 탁성은 낮은 음을 가리킨다. (3) 농현. 국악의 농현이란 거문고와 같은 현악기의 왼손 기법 중의 하나로서 일종의 장식법이다. 농현법에는 요성법, 퇴성법, 전성법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음의 기능이 중심음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선법을 결정하게 된다. 또 이 농현 방법에 따라 연주되는 음악이 어떠한 종류의 음악인지를 구별하고 나아가서는 연주자의 음악성을 나타내고 있을 만큼 중요하다. 바꿔 말하면 농현법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국악을 안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될 수 있다. 요성, 즉 비브라토가 많이 붙는 음이 대개 중심음의 역할을 한다. 퇴성은 계면조일 때는 중심음의 5도 위 음에 붙고 평조일 때는 4도 위와 장육도 위의 음에 붙는다. (4) 선법. 국악에서 흔히 쓰이는 선법은 평조와 계면조의 두 가지이다. 이 밖에 우조라는 것이 있으나 그 음의 구조는 평조와 같고 음의 높이만 다를 뿐이다. 평조는 반음이 없는 오음 음계의 솔선법으로서 예를 들면 황태중 임남의 오음 중 황에 요성이 있고 중과 남의 퇴성을 쓴다. 오음 중 남은 판소리, 산조 등에서 이보다 반음 높은 무가 되기도 한다. 계면조는 18세기 중엽을 이전에는
반음이 없는 오음음계의 라선법이었다. 그 후로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삼음 또는 사음음계로 변하였다. 이렇게 변한 계면조는 음악의 장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종묘절의악 중 정대업은 황엽 중 임무의 오음음계를 사용하는데 그중 일부는 18세기 말 이후부터 황을 물어내려서 연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라선법으로 알아보기가 힘들다. 관악령산 회상의 이후도 황엽 중 임무의 오음음계 계면조로 되어 있다. 현악령산 회상과 계면조의 가곡, 시조 등은 주로 황중 임이 세 가지 음을 많이 사용하며 가끔 무를 사용하기도 하여 삼음 또는 사음의 계면조를 구성한다. 계면조의 음계인 황엽 중 임무의 오음 중 황은 요성을 하고 중과 임 사이의 음정은 장이도보다 좁으며 임은 밑으로 흘려서 퇴성을 한다. 오. 장단. 국악에서 일정한 길이의 리듬형을 장단이라고 하는데 한국 음악은 장단이 없는 것으로부터 복잡한 장단의 복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대개는 일정한 장단에 맞추어 노래하거나 연주하도록 되어 있다. 범패는 장구나 북의 장단 없이 부르는 성악곡이고 산타령은 장구와 북의 반주도 있고 그 리듬도 경쾌하지만 소도약산 타령을 예외로 친다면 일정한 장단이 없고 들쭉날쭉한 삼박과 이박의 혼송으로 되어 있다. 또 정읍 같은 곡은 일정한 장단이 없는데 그 이유는 의식 진행의 느리고 빠름에 따라 느리게 연주할 수도 있고 빠르게 연주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고수는 장단의 전형적 리듬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첫 장단 이외에서는 변화 리듬을 사용하며 의 좋지 좋다, 얼씨구 등의 추임새를 악구나 악절 끝에 붙인다. 장구를 치는 원칙적 순서는 1. 합장단 쌍, 2. 채편 편, 3. 북편 고, 4. 굴림체 요이다. 합장단이란 북편과 채편 양쪽을 동시에 치는 것으로 고악보에는 쌍이라 표시되어 있다. 수제천 여민덕 삼현영산 회상 중 과같이 한배가 느린 곡에서는 먼저 채편을 치고 다음에 북편을 치는 즉 기덕쿵으로 시작한다. 한배가 느린 곡에서는 그 채편과 북편 사이의 시가가 그 곡의 한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 같다. 이것을 갈라진다고 한다. 리듬은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사나 전치사가 없는 한국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국음악은 강박으로 시작하고 약박으로 끝난다. 이와 반대로 대부분의 서양음악은 약박으로 시작하여 강박으로 끝난다. 장구의 채편을 치는 법에는 제로 편죽을 치는 법과 복판을 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복판을 치는 음악은 농악, 신하위, 삼현육각이고 그 나머지 음악은 편죽을 치는데 예외로 가곡 중 편락은 처음 1, 2장은 편죽을 치다가 3장 끝 부분에 이르러 복판을 치기 시작하여 중여음과 4장까지 계속하고 5장 중간쯤에서 다시 편죽으로 되돌아가는 변화를 주기도 한다. 이것을 편장단이라 한다. (6) 형식. 국악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한배에 따른 형식 국악곡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하나 차차 빨라지는 만중사의 흐름이 하나의 뚜렷한 형식을 이루고 있다. 즉, 영산회상에서 로의 빠르기의 변화라든지 가곡의 초수대엽에서 이수대엽 중거 편거 두거로의 진행 형식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산조에서도 진양조 중몰이 자진몰이의 빠르기라든지 민요의 느린 소리 다음에 빠른 소리를 잇대어서 부르는 형식 등이 그것이다. 즉 육자배기와 자진육자배기, 긴 육자배기와 자진육자배기, 긴 농부가와 자진농부가, 방아타령과 자진방아타령 등의 긴과 자진 등 빠르기에 따른 형식이 그 예이다.
확대 형식 같은 곡을 사설을 길게 하여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가곡이나 시조 등의 편역금 등이 이에 속하는데 시조 중 사설 시조는 평시조와 박자 수는 같으나 사설의 글자 수가 평시조의 2배, 3배에 이른다. 가곡에서도 언편 편락, 편수대엽은 기본형인 이수대엽보다 3장, 5장이 길다. 이러한 역금의 형식은 서도소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매기고 받는 형식 유절 형식으로 된 민요나 반복되는 노동요 등에 많이 나타나는 형식으로 한 사람이 매기면 여러 사람이 받는다. 매기는 부분은 사설과 선율이 다양하나 받는 부분, 즉 후렴구는 거의가 일정불변이다. 매기는 부분은 대개 3가지로 변화를 주는데 그것은 1. 처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숙여내는 소리, 2. 중음으로부터 시작하는 평으로 내는 소리, 3. 고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질러내는 소리 등이다. 환두 형식과 도두리 형식, 도두리라는 말은 돌아 들어간다는 뜻으로 환입이라고도 한다. 환입은 보자나 낙양춘 등이 좋은 예가 되는데 이들 곡은 그 형식에 있어서 A, B, C, B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 중 반복되는 B 부분을 도두리 또는 환입이라 하고 C는 A 대신 놓았다고 하여서 환두라고 한다. 영산회상 중예와 지름시조, 유절 형식으로 된 민요, 반복되는 노동요 등의 이러한 형식이다. 그러나 국악의 공명 가운데 밑도들이 미환입, 윗도들이 세환입, 양청도들이 양청환입, 우조가락도들이 우조가 낙환입 등의 환입, 도들이라는 명칭은 이들 곡이 환입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보자 중 환입 부분만을 따서 그것을 변주하였다는 뜻이다. (7) 분류. 국악의 분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편화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악의 원래 뜻은 중국의 제례악을 의미하며 1116년에 한국에 수입된 대성악을 가리킨다. 이 대성악은 고려와 조선 초까지 궁정에서 행하는 원고, 사직, 대묘, 선농, 선잠, 공자묘 등의 제사와 연양에 쓰였다. 그러나 고려 말에 이르러 악에 쓰일 악기가 부족하게 되고 악기 간의 조율이 맞지 않아 합주가 어렵게 되었으며 음악 자체도 옛 제도에 어그러져 불완전한 것이 되었다. 이런 것을 조선 세종 때 박연 등이 중국의 옛 문헌들을 참고하여 중국 주나라 때의 악에 가깝도록 재현시켰다. 이것이 오늘에 전해지는 악, 즉 문묘절의 악이다. 당악은 당나라 음악이라는 뜻이나 당나라 음악은 물론 송나라의 소각까지도 포함한다. 한국에는 통일신라 이후 고려에 걸쳐 유입되었으며 기존의 음악인 향악과 구분하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악이 중국 고대의 궁중음악이라면 당악은 중국 당, 송나라 때의 민속음악으로 보자 낙양춘, 수룡음 억취소 하운봉 등의 곡이 있다. 이 중 현재 전해지는 것은 낙양춘 보자 2곡뿐이며 그나마도 향악화되어 있다. 향악은 당악이 들어오기 이전의 순수한 제례음악과 당 이전 서역지방에서 들어온 음악을 포함하는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민간음악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로 궁정과 지식계급에서 사용된 악과 당악을 제외한 음악을 가리킨다. 즉 정읍, 동동, 가곡, 영산회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분류 방법은 오늘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첫째, 악의 레퍼터리는 문묘악 1곡뿐이고 당악의 레퍼터리는 낙양춘 보자 2곡뿐인데 그나마도 향악화되어 버렸다. 둘째, 향악이란 궁정이나 지식계급에서 쓰던 음악이라는 뜻으로 오늘날의 소위 민간음악은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조선 후기에 생긴 많은 종류의 음악을 모두 향악이라는 단어 하나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정악은 앞에서 설명한 악, 당악, 향악, 즉 궁정이나 지식계급에서 쓰던 음악을 가리키고 민속악은 일반 대중 사이에서 쓰던 음악을 가리킨다. 즉 정악에는 문묘제례악을 비롯하여 종묘제례악, 경모궁 제례악 등 제례악과 여민납, 낙양춘,
보자, 취타 등의 악곡 및 가각곡에서 파생된 모든 파생곡까지를 포함한다. 또한 궁중음악이 아닌 민간음악 중에서도 아정한 음악인 영산회상, 가곡, 가사, 시조 등도 포함한다. 정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발생 연대가 비교적 길다. 2. 문헌상의 낙보, 고낙보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3. 음의 장식 방법에 과장이 없고 담백, 아정하다. 4. 여러 악기를 사용하는 합조음악이다. 서록 독주나 병주곡이라 하여도 이는 합주곡에서 발췌한 것이다. 5. 궁정이나 지식계급 사이에서 즐기던 음악이다. 민소각은 정악이 대가 되는 음악으로 일반 대중이 즐기던 음악이다. 이에는 산조, 판소리, 잡가, 민요, 농악 등이 속하는데 잡가에는 12잡가, 휘모리잡가, 서도잡가, 산타령, 가야금병창, 선소리 입창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세속음악이 아닌 범패나 무악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민소각의 전체적인 특징은 흥겹고 구성진 가락이 많고 음악마다 지방에 따른 토리가 적용된다. 장단은 느린 것도 있지만 거의가 빠른 장단이어서 생동하고 싱싱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의 서양음악을 이전의 분류인 종교음악과 세속음악으로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차차 흐려졌던 것처럼 위와 같은 분류도 범패와 같이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없는 종류의 음악이 있기 때문에 모순을 남기고 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